자, 8페이지 충격 완화 원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완화 원리. 자, 우리가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는 뭘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아래 넓이는 힘 곱하기 시간의 의미구나. 충격량을 말하죠.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A 상황에 작용한 충격량과 B에 작용한 충격량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작용한, 여기 뒤에 나오죠? 작용한 시간이 B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작용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A가 작용한 시간이라 볼 수 있고, 여기까지가 B가 작용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길수록 힘의 크기, 시간이 길수록 얘에 작용한 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에 작용한 힘이 더 크고 B에 작용한 힘이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돌 현상에서는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힘은 평균 힘 또는 최대 힘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평균 힘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똑같이 운동 상태가 변할 때, 즉 운동량이 똑같이 변할 때, 즉 V라고 하는 속도로 여러분 가고 있다가 어디 벽이든 어디든 딱 멈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속도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V에서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했기 때문에? 이 벽과 상호작용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체가 변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값으로. 그렇다면 그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뭐하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체가 멈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 작용할 때 작용한 힘과 시간에 따라서 어떤 거는 힘이 많이 작용하면서 짧은 시간에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작은 힘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줬을 때 이 물체를 멈출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멈추는 건 어떻다?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충격량이 똑같다라는 얘기고, F와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 F와 T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멈추는 과정에서 이 둘 사이에 꽝 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멈추는 이런 과정에서 그 물체가 견딜 수 있는 힘 이하를 받으면 모양 변화 안 일어나고 안 깨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물체가 깨지고 안 깨지는 거는 그 물체에 작용한 이 힘이 한계점을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최대한 힘을 이렇게 낮추면 우리가 안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달려가다 꽝 부딪혀가지고 내 몸에 충격이 가해지는데 사실 충격량은 일정한데 내 몸에 전달되는 이 충격력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뭔가 모양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충격 완화 원리는 사실 충격량 완화 원리가 아니라 충격력을 줄이는 완화 원리라는 거예요.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바닥에 접시를 떨어뜨리는 거. 얘는 푹신한 방석에 접시를 떨어뜨리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평균임과 충돌 시간과의 관계. 충격량이 같을 때, 왜 충격량이 같을 때예요? 자, 여러분, 접시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거꾸로. 접시가 떨어질 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고 방석에 떨어질 때는 당연히 방석에서는 안 깨지겠죠. 콘크리트 바닥에서 접시가 깨지는 이유는 접시가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점 이상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깨진다. 이거를 우리는 물리량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충돌 시간이 짧으면 힘이 커지고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작아진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얘네들 봅시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충격량. 어떤 접시가 떨어져서 멈추고 깨지고 멈추거나 아니면 안 깨지고 멈추면 어차피 멈추는 거예요. 속도는 다 0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아랫 넓이는 충격량. 자, A의 충격량, 그 다음에 얘는 B의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이 FT 그래프에서 SASB는 넓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는 FA에 작용하고 작용한 시간, 얘는 B 힘이 평균적으로 작용하고 B 힘이 작용한 시간에 곱한 값인데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다고? 콘크리트는 A 같은 경우는 좀 짧고 그 다음에 방석에는 좀 오랫동안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얘네 두 개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커버리면 다른 하나는 작아져야 되겠죠. 관계가. 그래서 A에 작용하는 힘은 크고 B에 작용하는 힘은 약하다. 평균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그래서 힘의 크기, 작용하는 시간과 힘의 크기의 관계를 통해서 같은 충격량이지만 어차피 같이 낙하하고 같이 멈추는 거는 똑같지만 하나는 작은 힘으로도 멈출 수 있고 하나는 큰 힘으로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근데 큰 힘으로 멈추게 하다가 이 한계점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콘크리트 바닥에서 접시가 깨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덜 깨지고 안전하게 부딪혔을 때 작용하는 힘을 줄이는 게 바로 충격을 흡수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격력을 흡수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뭔가 부딪혔을 때 푹신푹신한 재질로 이루어진 것들은 전부 다 충격력을 줄이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력으로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 손을 약간 뒤로 빼면서 잡아요. 그냥 받아버리면 굉장히 아프지만 살짝 포수들이 뒤로 빼면서 잡아요. 그렇게 뒤로 빼면서 잡으면 내 손에 전달되는 충격력을 줄이는 효과죠. 왜?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자, 상품 포장용 포장용 스타이로폼 또는 충전재, 포장재, 보호대, 그 다음에 매트, 야구장의 안전 펜스, 이 모든 것들이 푹신푹신한 재질. 뭘 줄이는 거다? 어차피 정지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V로 날아오다가 정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작용하는 시간을 늘리면 내 몸에 전달되는 힘을, 충격력을 줄여서 안 다치게 하는 거. 이 원리다. 얘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정한 값이야. 그럴 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어? 반비례 관계다라고 볼 수 있죠. 자동차의 안전장치. 자동차가 사고가 일어날 때 피해를 줄이는 에어백 이런 거 충격력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안전띠. 안전띠는 우리가 조금 다른 개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충격력을 줄이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예 우리가 운전대나 또는 창문이나 이런 데 몸이 안 부딪히게 하는 상호작용을 아예 안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죠.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푹신푹신하게 물체가 부딪혀서 좀 멈출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관계는 바로 힘을 줄여서 우리 몸을 안 다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예제를 들고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예제입니다. 자, 낮은 곳에서 떨어질 때와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차이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얘를 자유낙하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낙하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에서 쭉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즉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V0 처음 속도는 0이다. 그로 인해서 등가속도 운동한다. 오로지 지구 중력에 의해서만 하니까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다. 이렇게 다 주어지겠죠. 이런 운동을 할 때 낮은 곳에 떨어질 때와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자, 얘의 운동량과 충격량의 변화량 이런 것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사진을 제가 좀 인용을 했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는 질문이라고 봐야 되고 방향 무시하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도 공이 받은 충격량에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 있지만 대부분 다 뭐만 물어봐? 크기만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요, 여러분 또 하나 고려해 줘야 될 게 있어요. 튕겨 나오는 거. 사실 공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딱 튕겨 올라갈 수도 있죠, 위로. 튕겨져 나오는 거. 잠깐 뭐라고 해야 되냐. 정지하는 것까지만 다루지, 튕겨져 나오는 거. 이런 거는 2학년 때 가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 정지하는 것까지만 다루겠어요. 사실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충격량, 운동량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하는 거는 2학년 때 가서 하고 우리는 딱 정지하는 것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어요. 충돌 직전의 공의 속도, 충돌하는 이 얘가 낙하하면서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서 그때 속도가 10이 됐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몇 킬로그램짜리? 1kg. 그래서 우리는 공의 운동량, 즉 MV죠. 이 MV는 우리가 1 곱하기 10해서 10kg/s. 자, 얘가 이제 이 물체가 바닥과 충돌하기 직전에 처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 후는 이 바닥이 공에 땅 부딪혀가지고 멈췄다라는 얘기야. 멈췄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얼마일까? 0이라는 얘기죠. 자, 공의 운동량은 뭐야?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자, 얘는 사실은 충돌 전후만 따지는 거예요. 충돌 전에는 사실 이게 처음 속도라고 볼 수 있죠. 속도가 빨라지는데 충돌 전후를 보니까 충돌 전에는 이게 처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은 0이다. 자,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하고 같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뭘 물어보면 충격량의 크기 물어보면 여기에 힘이 얼마, 여기 부딪혀가지고 얘한테 힘이 얼마 작용했는지 또 몇 초 작용했는지 이런 게 정보가 안 주어져 있죠. 그렇지만 뭘 알 수 있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알 수 있어. 왜? 나중 운동량 얼마야? 0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10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10. 그러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우리가 뭐뭐의 크기 하는 거는 뭐 해야 돼? 자, 속도가 줄어들지만 변화량은 크기는 1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10. 그래서 10N의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뭐의 크기니까 절대값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여러분 얘가 이렇게 0에서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20이 됐어요. 20이 바로 얘가 충돌 전으로 봤을 때 얘가 처음 운동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증가하고 난 뒤에 속도, 충돌 전후의 속도, 상호작용하기 전후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20에서 20에 자, 정지하면 속도가 얼마라고 했지? 0. 그래서 이제 나중 운동량은 MV는 이제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지만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지만 F와 T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구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나중 운동량 0 빼기 처음 운동량 20. 그래서 마이너스 20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얘도 크기만을 얘기하니까 절대값으로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즉 충격량은 20N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앞에 자유낙하 운동을 배웠으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10 되려면 몇 초 걸렸을까? 자, 여러분 자유낙하 운동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VT 그래프 기울기 10짜리 왜? 중력과 속도 G로 낙하하니까 처음 속도 0.
그러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y값이 결정이 되죠. 기울기 10이 되면서 여러분 y가 10이 되려면 몇 초? 그럼 우리는 이걸 1초 낙하했다. 1초 자유낙하했다. 자, 1초 자유낙하했다. 이런 것도 정보를 찾을 줄 알아야 되겠죠. 1초 자유낙하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일 때 10이에요. 이 넓이는 뭘 말하죠? 낙하거리죠. 고로 이 높이는 우리가 5m다. 이런 것까지 유추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해볼까요? 얘가 20 되려면, 여러분 20 되려면 2일 때 여러분이 20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 초 동안 낙하한 거야? 2초 자유낙하. 2초 자유낙하. 이런 정보가 숨어 있죠. 그리고 얘의 높이는 이 삼각형 넓이 2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아예 20m 자유낙하 있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 자유낙하 할 때 여기 공이 여기 있었어요.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0. 0이지만 점점 내려가면 속도가 얼마 되는 거야? 10. 그때 이 10이 충돌 전후에 우리가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충돌 전후의 속도만을, 충돌 직전과 직후의 속도만을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처음 속도는 0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증가해서 충돌 직전의 속도가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숨은 의미들,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질문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뭘 물어볼지 몰라요. 거꾸로 5m에서 자유낙하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구하고, 그래서 충돌 직전의 속도, 충돌 직전에 처음 운동량 구하고, 그리고 정지해서 운동량의 크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1초 자유낙하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10이 됐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 또는 5m에서 낙하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10이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거를 안 주어지고 요 시간이나 또는 거리를 통해서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값을, 최종값을 구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얘도 지금 얘는 이렇게 주어졌지만 2초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는 20m라는 시간을 통해서 얘 충돌 직전의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고 다음 과정을 쭉 해서 결론 이거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 이 10이 주어지는 거 1초인지 1초 낙하한 건지 5m에서 낙하한 건지 알 수도 있어야 되지만, 거꾸로 1초 동안 자유낙하해서 바닥에 꽝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5m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10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지하니까 속도의 변화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래서 10이 됩니다. 이 과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바뀐 예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이쪽 부분 저는 별표를 좀 많이 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자유낙하 운동에서 조금 어렵게 질문을 하면 뭘 질문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유낙하에서 이제 우리는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의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까지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강조하고 싶어요.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단원 문제,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자, 이 문제는 뒤에 형성평가까지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다시 연습장에 딱 쓰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연습 문제, 형성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